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1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하기와 듣기라는 것은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일단 음성 언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음성 언어와 언어가 문자 언어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음성 언어, 소리로 이루어진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 언어, 글로 쓸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자, 글과 그 다음에 소리로 이루어진 것. 자, 각각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읽기와 쓰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자, 상대방과 면대면,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하고 사라지기 쉽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하기와 듣기 관련된 파트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분류해서 몇 가지 상황별로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의에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말하기와 듣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교재에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어요. 자, 정의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알기 쉽게 명확하게 요점만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음성 언어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다음 부분입니다. 자, 2번에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잘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하기와 듣기에는 어떤 그 협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4번으로 이어지게 되는 특징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자, 3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하기와 듣기의 중요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의 행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4번 말과 관련된 속담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말하기와 듣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말하기의 과정,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사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말할 내용을 선정합니다. 자,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지 주제, 소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할 내용을 조직하겠죠. 말하는 주제나 소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 봅시다.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공간 순서에 따라 조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각각의 주제나 소재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하기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잘 말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하기의 유의점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점이죠. 자,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각각의 적절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하고요. 자, 목적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태도로 말해야 되겠죠. 자, 세 가지 유의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하기에만 중요한 어떤 특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듣기의 태도입니다. 자,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듣느냐, 또 들을 때 어떻게 내용을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말하기와 듣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듣기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말하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자세로 요점을 짚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짓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세 번째, 의문점이 생겨도 상대방의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설명과 묘사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문제에서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기는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묘사라는 것은 눈앞의 광경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 두 가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3번 문제 있어요. 다음에서 말하기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을. 자, 여기 보시면 26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인데요. 자, 홍철, 재석, 홍철, 형돈, 명수가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자, 4번의 명수가 홍철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 네가 하기 싫은 거지. 시간 끌지 말고 잠자코 청소나 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상황에 맞게 말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정리한 것처럼 말하기 듣기에서는 태도에 유념하면서 그 말하기 듣기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기억하면 3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말하기. 자, 두 번째 부분, 말하기 듣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상황에 맞게 말하기란 어떤 것인가? 자, 1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자, 봅시다. 시간적, 공간적 조건, 그리고 맥락. 그것은 글의 흐름이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글이라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군요. 자, 그 다음에 말할 대상.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어를 좀 더 쉬운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해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목적 등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 보면은 구성하는 요소로 방금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들이 쭉 항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것을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황에 맞게 말하기 필요성. 왜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대화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긋나게 되면 즐거움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이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말하기 듣기에서 상황에 맞게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겠죠.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담화라는 것이 나와요. 담화라는 것은 이 용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두세요. 자, 담화라는 것이 생소한 어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화나 연설을 같이 한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 그런 한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의 단위다. 말의 어떤 단위인데 한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나 소재를 갖게 되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 그것이 담화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속도, 어조, 성량. 자, 모두 다 여러분들 적절한 이라는 걸 붙이면은 답이 돼요. 자, 적절한 속도, 적절한 어조, 적절한 성량. 자, 말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모두 상황에 맞게 말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6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강의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 안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내용을 다룬 다음에 각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집어서 하나씩 풀고 선생님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특히 말하기 듣기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 부분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를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 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어려운 부분을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문제를 살펴보면 아마 강의가 조금 더 잘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뒤에 펴보면 자, 6번 문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적절한 태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재는 평소 환경운동의 하나로 물을 아껴 쓰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반 친구에게도
학급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절약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에 보면 세계환경운동 역사에 대해 전문 서적을 참고한다라는 것은 그 범위를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게 말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경험한 일 말하기, 책 읽고 이야기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경험한 일 말하기에서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말하기의 종류 교재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로 나눠지죠. 자,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토의, 회의, 설명, 연설 이렇게 예로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중 경험한 일 말하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경험한 일 말하기는 방금 나눈 말하기 종류 중에서 사적인 종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한 일 말하기의 성격은 주관적, 개인적, 일상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경험한 일 말하기의 중요성. 자, 교재에서 다뤄질 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마 다른 내용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경험한 일 말하기의 의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읽어두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경험한 일 말하기 유의점. 개인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자,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잘 조직하는 능력. 앞부분에서 우리 다뤘죠. 자, 각각의 내용에 맞는 조직하기 방법.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교재 앞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경험한 일 말하기의 방법으로 7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즉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말하기 방법입니다.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예에 보면은 육하원칙도 있습니다. 자, 육하원칙도 경험한 일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이 세 번째 파트의 두 번째 내용, 책 읽고 이야기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을 읽고 이야기할 때 이 책 선정은 좋은 책이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좋은 책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책 읽고 이야기하기의 긍정적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자, 혼자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 2, 3번 내용 정리된 거 보시면 사고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고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또 세 번째, 한 방향으로 편중되기 쉬운 독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혼자 이해할 때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게 가치관을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세 가지 항목 다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겁니다. 자, 책 읽고 이야기하기의 효과적인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독서 토론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독서 토론을 만들 때 서로 공감하는 화제를 미리 정해두는 것. 자, 이거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작품을 읽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사고를 확장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럼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데요. 다음 중 책의 주제를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책 읽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다음에 얘기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봉건적 계급의 타파와 탐관오리의 척결을 다뤄서 읽는 데는 아주 통쾌했다. 자, 이 부분이 각 그 책 중에서 주제를 다룬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주로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3번에서 보면은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것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자, 4번에 보시면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에서 말할 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에서 그 내용을 마련한다면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 그걸 살펴보는 부분이에요. 자,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라고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토론의 정의. 일단 토론이라는 것 먼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토론이라는 것은 토의와 비교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대립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대를 비판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의견이 옳음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론하여 내용 마련할 때 이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점에서 말하기 내용을 준비하는 데 좋다는 것 쉽게 밝혀낼 수 있을 텐데요. 자, 밑에 2번 토론의 과정 봅시다. 의제. 일단은 대립된 의견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의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합리적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죠. 그 과정에서 풍부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말하기 내용 준비에 좋은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제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또 더 풍부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죠. 그리고 미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의 반박 의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풍부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토론의 목적은 자,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데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의 의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들음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창의적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하여서 내용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아까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토론은 토의와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토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론은 대립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설득하는 것이라면 토의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력적 사고로 이루어진 말하기 방법이라는 것. 자, 차이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론하기의 예가 다음의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중학생 교복 착용이라는 어떤 의제를 선택할 때부터 찬반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의제인지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것, 예시에 제시된 것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토의하기의 예. 지금 앞부분에서 토론을 살펴봤다면 토의도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같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토의는 앞에서 협력적 말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예로 교내 환경미화대회가 나왔습니다. 자, 앞부분 중학생 교복 착용과 비교하면은 이 부분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의제가 아니죠. 자, 그런 점에서 토론과 토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론에 임하는 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논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시된 문제의 성격이겠죠. 자, 주장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한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 저 말도 옳은 것 같아서 금방 바꾸면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주장의 대립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제에 대해서 자료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 쉬운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할 때 유의점. 자, 역시 말하기이기 때문에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유의점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임해야 되고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인신공격을 피해야 된다는 것.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토론하기 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토론의 의의하고 중복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5번 조언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맞게 말하기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언이라는 것은 일단 듣는, 조언을 구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말하기 듣기 상황을 두고 보면 자, 조언을 하는 입장이 말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듣기는 조언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언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대개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조금 더 태도에 유의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잘 알 수 있겠죠? 자, 상황에 맞게 말하기 지금 1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말할 때, 축하와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각각에 해당되는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2번 조언하기와 관련된 내용들 4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조언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보시면 모두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성적 문제, 가족 문제, 각각 문제로 봉착된 상황에서 조언을 구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상대방의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보시면 조언할 때 유의점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처음 1번 신중하게 말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설픈 충고나 교훈적인 말이나 감정적인 말로 하지 않는 것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조언을 하는 사람도 유의해야 되겠지만 듣기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듣는 태도에 있어서 나에게 맞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언하기와 관련된 문제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5번, 16번 관련된 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지은, 방과 후에 일해서 돈 벌고 싶어. 어떤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은이가. 자, 지영, 학교 숙제도 많은데 힘들지 않겠어? 지은, 엄마가 주시는 용돈으로는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없어. 지영, 욕심이 지나치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공부야. 어떻습니까?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어설픈 충고, 교훈적인 말, 감정적인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지영이는 조언하기 위해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은, 내일에 상관하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자, 지은 역시 어떤 말하기 태도가 적합하지 않죠. 아까 듣기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은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영, 너를 위해 한 얘기인데 할 수 없지 뭐. 다음 기말 시험에서 꼴찌나면 하렴? 자, 계속해서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번. 자, 여기서 기억에 대해 지영이가 주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읽어보시면은 3번 용돈을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둔 게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조언하고 있어요. 가장 적합하다는 것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1강에서 다루어질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의하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협의란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협의의 정의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와 타협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보와 타협.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하기 듣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협의하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협의할 때 고려할 점. 1번, 양쪽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조정하고 일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것 드러납니다. 자, 3번, 양쪽이 각각의 요구에 대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이 협의하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지녀야 될 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말과 몸가짐을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협의하기를 할 때 지녀야 될 세 가지 태도는 일반적인 말하기 듣기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4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정리한 협의하기 목적하고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협의하여 문제 해결하기라고 17페이지 다음 항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각각 지금 1번, 2번은 개인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3번에서는 공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협의하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어떻게 다른지 정리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 자,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이야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중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할 점, 이 부분이 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1.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앞에서 말하기 듣기의 모든 그 과정, 앞부분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용적인 자세 갖는 것 중요합니다. 자, 관용적인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포용한다는 겁니다. 내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저 사람의 해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들어야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네 번째 예의 바르게 대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협의하여 문제 해결하기, 공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신이 속한 집단이라고 그 속한 부분에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빼고는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집단의 불만과 요구사항 파악. 2번 상대 집단의 협의를 제안하고 상대 집단과 협의하고 최선의 협의안을 모색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죠? 자, 협의를 제안은 글을 쓸 때, 협의를 제안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말하기 듣기 과정이지만 말하기 듣기를 통해서 글을 쓴다는 것도 어떤 표현하기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협의 내용, 협의 상대에 관해서 두루 고려한 후에 글을 쓰고요. 밝히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적고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 하지 않는 것 기본이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형식은 뭐 제한 없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뭐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말하기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협의하기와 관련된 문제 뒤에 2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중 협의의 대상이 공적인 것은 자, 앞부분에서 개인적인 문제 협의하기와 공적인 문제 해결하기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은 집단과 관련된 것이 공적인 협의하기가 되겠죠. 1번 우리 반 학급 문고 운영 계획을 위한 협의. 자, 어때요? 집단과 관련된 것이죠. 따라서 1번이 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친구들끼리 돼 있는데요. 여기 어떤 집단이라고 해서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는 사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 협의하기로 분류를 하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1번과 2번이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강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